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관쌍미격에 대해 설명드리죠. 이제 쭉 이렇게 격을 설명해 오면서 격이 이제 격 가지수로 해서 이제 38번째인데 이 격이 다 배워야 되느냐, 또 그런 의문점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 구조를 볼 때 격이 있는 사주를 판단하는 것, 격이 있을 때는 이러한 것이다. 격이 없을 때는 절대적으로, 만약에 격이 없거나 또 전혀 격이 주어져 있지 않거나 또 격이 파격돼서 격을 쓸 수 없는 것이거나 했을 때, 이러한 사주들은 절대적으로 저 높은 곳, 우리가 이제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좀 뭐하지만 직위가 높은, 이제 관직에 나아가서 직위가 높은, 또는 대형 회사, 이제 대그룹 회사의 직위 높은 직위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또 내가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 격이 주어진 사주와 격이 없는 사주, 그래서 격이 있는 사주는 크게 될 것이고, 격이 없는 사주는 절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적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또는 많은 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 격이 있는 사주와 격이 없는 사주, 이것은 분명히 구분돼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이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반드시 격을 알아야 된다. 격을 모르고, 물론 이제 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해서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격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과, 이제 내가 격을 모르고, 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설명했는데 그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했다 하면, 그것이 이제 맞는다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격이 없는데 그 격이 있는 사주보다 더 좋아 보였을 때, 그 오행 구조나 또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에 의해서 좋아 보였을 때에는 그것을 높게 치고, 만약에 격이 있는데 구조가 조금 나쁘게 보였다 하면은 그걸 낮게 쳤다 하면은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의 그런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좀 많기도 하지만, 반드시 사주 명리학에서는 반드시 익혀야 된다. 역시 기문둔갑도 격이 있어요. 그 격을 또 기문둔갑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응시, 이게 즉 시점을 치거나 다른 판단을 할 때는 그 격을 치용하지 않고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기문도 역시 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렵죠. 이 역학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진 점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정말 그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은 그 하나하나 이치를 명확히 이해하면은, 어떤 그 핵심적 그 이치를 이해를 하면은 많은 것들을 섭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많은 격들이 주어져 있지만, 어떠한 이치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많은 격도 이해해서 그 이치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또는 이해를 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역시 계속된 복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격국을 쭉 지금 해왔는데, 저도 사실상 많은 분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실증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격국을 계속 마무리, 다 격국 설명을 다 할 때까지 몇 가지, 앞으로 몇 가지 남았어요. 그 몇 가지를 하고 마무리를 지는데, 그 또 몇 가지 또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보아도 될 정도의 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만 더 하고 이제 격국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사주풀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관 쌍미격은 어떤 것이냐? 재관 쌍미격이죠. 재관 재관 쌍미격. 재관 쌍미격은 여기에 이제 계일관과 임일관 이렇게 두 개의 명조를 써놨는데, 임일관이 계일관이 이렇게 해서 임일관은 이제 5와 4를 보는 것인데, 임계일이 5와 4를 보는 것인데, 임일관은 5자밖에 못 보죠. 5. 계일관은 4자밖에 못 보죠. 그래서 이 임일관이 5자를 봤을 때 임오일이 되죠. 임오일주가 되죠. 또 계사일주. 그래서 임오일관이, 즉 임오일주와 계사일주만이 있다. 재관 쌍미격에는 이 임계일관, 즉 임오일과 계사일에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계사일과 임오일, 이게 여기에만 재관 쌍미격은 두 주에만 해당이 된다. 다른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재관 쌍미격을 논할 때에 두 일주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일관이면은 5 중에 정기가 있죠. 정기가 있다. 그래서 5 중에 정은 재성으로 삼고 기는 관성으로 삼는 건데, 5 중에 정기가 있다. 그래서 정은 재성으로 삼고 기는 관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임오일이 5중정화 정기로 해서 재관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재관 쌍미, 쌍은 이제 두 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름다울 미자는 이거 이제 좋은 품격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재관 두 개를 겸해서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구조죠. 그래서 이제 계일관도 역시 사 중에 이제 무토와 병화가 있죠. 무토와 병화 사 중에. 그래서 병과 무가 있는데, 병은 재성으로 삼고 무토는 관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쌍미가 되는 것이죠. 재관을 삼아서. 그래서 임오일주와 계사일주가 임일관은 5 중에 정기로 해서 재관을 삼고, 계일관은 4 중에 병무로 해서 재관을 삼는다. 그래서 재와 즉 녹과 녹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재관 쌍미라고 하는, 쌍미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개의 아름다운 구조, 즉 좋은 구조, 이렇게 품위를 제대로 진격을 갖춘 구조다. 이렇게 해서 이 재관 쌍미격은 임오일주와 계사일주만이 있다. 다른 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명확히 딱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임오일, 계사일, 재관 쌍미격이다. 만약에 다른 격이 주어져 있다면 다른 격을 먼저 찾아서 격을 논하고 재관 쌍미격까지 겸해 있다라면
더욱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갑인시를 보았죠. 갑인시는 형합격인데 이 사를 봐버렸죠. 그래서 형합격은 파격됐다. 파격됐으니까 계사, 즉 재관 쌍미격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재관 쌍미격을 보는데 이제 본신이 이제 역시 신앙해야 되니까 신앙해야 되고 이제 식상을 보면 안 좋고 식상은 기한다. 그래서 해묘 이 목국을 기한다. 그래서 기하고 월령이 즉 월령이죠. 임일간이나 계일간이나 월령에 서북 서북 금수절에 생하여야 진격이다. 진격이다. 그래서 월령 이 사주로 보면 6월에 태어났고 해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수일간이 서북운에 서북 월령에 이렇게 생해야 된다. 그래서 본신이 왕해야 된다. 신앙해야 된다. 그래서 식상은 기한다. 해묘이 목국이 돼서 즉 이런 경우죠. 지금 해묘이 목국이 주어져 있죠. 벌써 좌우충도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지 않는 경우이다. 그럼 본신이 이 경우는 본신이 왕한 상태죠. 왕한 상태면서 인신사 사명이 주어졌는데 사위축 금국이 주어져서 사명을 회고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 사주는 그 길명이 주어지고 밑에 이모일간은 좌우충이 있고 좌우충이 해묘이 목국이 있죠. 그래서 상관이 왕한 상태다. 상관이 왕한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걸록지죠. 걸록지에서 본신이 어찌됐든 경금이 생하고 자수 양인을 보고 이밀간의 양인을 보고 걸록지를 보고 본신도 약하지 않다. 이제 경금이 생한 경우고 역시 식상이 상관이고 상관이죠. 해묘 목국 때 이런 경우 이제 해묘의 목국 걸록지를 목국 상관화 시켰으니까 그래서 모그 상관기를 즉 말하자면 오정기토를 오정이 이렇게 궤도됨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크하죠. 이렇게 했을 때에 즉 재관을 파하는 게 상관이니까 상관을 보면은 해롭다. 그래서 상관을 파하는 운이면 금왕절이죠. 금왕절에 남방 화왕절이니까 본신이 신앙하니까 남방 화왕절에 상관을 설해서 재성을 즉 관성을 왕하게 한다. 재성운도 그래서 좋은 것이다. 그래서 관성을 실하게 한다. 오중기토와 계도에 있다고 해서 이거는 파격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이건이 살아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관이 그걸 해서 을경합을 해줘서 이거 해구되기 지지에 또 해미 목국이 있어서 상관화돼서 이것이 상한 상태다. 관이. 그래서 이 목을 충하는 이제 금왕운 인성운도 되지만 목을 충하는 목을 제거하는 운이 좋고 역시 남방화왕절은 목생화 화생토에서 재생관 하게 되면 식신생재 또는 이제 재생관 해서 이거는 이제 통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길운이 됐다. 위의 사지도 보면은 북방수왕절에 동방목은 상관으로 왔죠. 그래서 이 묘대운은 이제 위에 정관에 관성이 있으니까 했지만은 묘대운은 역시 상관이 왕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상관이
본주에 있는데 6월에 사위주 건국에서 인신충에서 제거를 하게 하지만 천간에 살아있죠. 상관이 살아있어서 이런 운은 흉한 운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묘운에 이때는 이제 사망운이 되죠. 사망운이 되고 북방 수왕절은 본신이 약한 듯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본신이 신왕운이고 재들이 이렇게 쭉 있고 재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목생화 하지만은 사위축 금문국되고 사신 인신사 사명이 해구된 상태니까 이렇게 사중 무토가 이 갑에 의해서 상한 상태인데 북방 수왕절에 이렇게 해서 이 운 때는 발복이 되는 것이다. 역시 술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위의 사주보다 밑의 사주가 운이 훨씬 좋은 것이다. 양인을 겸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관쌍미격. 그래서 이제 재관쌍미격에 이제 재관쌍미들이 이제 흔히 보면은 진격을 이루면 물론 격을 이룬 사주들은 거의 다 부기를 하지만 부와 기를 겸비해서 하지만 귀하지만 부하지 못한 격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재관쌍미는 말 그대로 재성과 재성은 이제 부죠. 부 이제 재물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재성 자체가 관을 능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까지 논할 수 있다. 이제 관 자체는 이제 미권이지만 우리가 이제 관을 이제 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성과 관성을 해서 부기를 이제 논하는데 재관쌍미니까 부와 기가 겸비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다시 보자면 재관쌍미는 임모일과 계사일에만 한해 있다. 재관쌍미는 임일과는 오중의 임오일이니까 오중의 정기가 있는데 정은 재성으로 삼고 기는 관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재관을 기로 삼아서 재관쌍미라고 하는 것이다. 계일간도 역시 계사중 병과 무가 있는데 병은 재성이 되고 무는 관성이 된다. 계일간이니까요. 그래서 쌍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왕해야 되고 식상은 기한다. 즉 즉 오중에 기토를 상하게 하고 사중에 무토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상하면은 역시 이제 흉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해미미 목국 이렇게 상관을 기한다. 그래서 월령 즉 월지가 반드시 서북운에 생해야 된다. 서북 금수절에 생해야 진격이 된다. 만약에 이제 동방모강절이나 또는 이제 사기절, 물론 이제 술이나 축은 북방 수왕절 또는 서방운의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아주 이제 봄철, 여름 이제 봄철이면 이제 목이니까 이제 상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태어나면 이것들이 이제 상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령은 반드시 이 월지를 의미하죠. 월령은 서북 금수절에 생해야 진격으로 본다. 재성은 부를 이루는 것이고 재물이라고 우리가 보죠. 기하기도 하다. 관성은 위건이고 기, 즉 부기 즉 재관. 그래서 재관쌍미라는 즉 격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그래서 명확히 재관을 쓰기 때문에 재관쌍미라는 격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사일과 임오일에만 한해 있다. 다른 일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관쌍미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농마 동양이라 이것은 이제 농마 동양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농마 동양, 녹은 이제 녹은 관을 의미하고 놔는 이제 재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관재, 즉 농마. 그래서 이 재관상미를 농마 동양의 경우이다. 그래서 재관상미. 만약에 이제 양인, 여기는 양인이 있죠. 양인은 즉 여기 오를 충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만약에 해묘 목국에 이게 상생 기류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흉한 명이 이제 흉조, 즉 흉조를 띄었는데 우운에서 다행히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죠. 좌우 충은 주어져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정화 재성은 끌 수 있어도 기토는 직접적으로 파하지 못한다. 근데 해묘 목국이 있어서 정화 재성과 기토가 파하는데 다행히 상관을 충하는 운, 금성운에 또 남방화응절, 기토가 살아나는 재성운, 재관이 같이 살아나는 운이어서 회복시켜서 운이 좋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크게 발달한, 크게 부귀하는 격이 된 것이다. 이게 사주 구조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도 운이 이렇게 흐르면은 반드시 그 격을 격에 따라서 크게 부귀할 수 있다. 양인은 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효인도 싫어한다. 효인은 이제 편인이죠. 이제 편인, 이것도 기한다. 편인이라는 것은 이제 경이죠, 경. 경은 이제 왜 기하는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상관을 합해서 상관을 무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효인도 기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양인은 기하는 게 맞다. 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계일간은 이제 양인이 없으니까 이제 두지만은 임일간은 양인을 보면 양인과의 충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한다. 그건 이제 명확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재관 쌍미를 가지면은 부와 기를 겸비한 부기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 이 사주들은 운이 이렇게 쭉 좋은 상태. 이제 위 사주는 형합격이 주어져 있는데 사를 봐버려서 기반된 것이라 해서 형합격을 볼 수 없고 파격된 거니까 계사 재관 쌍미격만 보아서 진격이 됐다. 그래서 운이 무난한 것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런 흉들이 있죠. 좌우충에서 양일 받고 좌우충이 있고 상관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합부 붙고 밑에 해묘이 목국돼서 이것이 이제 기하는 것인데, 운에서 서방운에 남방운으로 갔으니까 서방운은 상관을 충하고 남방운은 재생관해서 재관 쌍미의 역시 그러한 기운을 되찾아서 진격의 성품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러한 격이 됐다. 그래서 두 사주 다 부귀상전하는 사주가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재관쌍미격, 계사일과 임오일간만 해당되는 재관쌍미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다른 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감사합니다.